안녕하세요. 화가 김수영입니다. 오색수다. 색이 좋은 남자, 색에 빠진 남자, 색에 미친 남자, 색이 그리운 남자, 색 쓰는 남자. 화가 김수영 작품 수다 라이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넘버 4. Ladies and gentlemen, 아티스트 김수영의 수다 라이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잘못된 거 정정하겠습니다. 게르니카, 피카소, 피천득이 같은 PC, 피세형과 같은 PC, 스페인 사람, 입체파 화가 피카소가 그린 한국동란 얘기를 하다가 한국동란이라는 작품 별도로 있는데 제가 게르니카를 착각했습니다. 게르니카 그거는요 스페인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내전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스페인도 지금 바스크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스페인 북부지방 사람들은 아직도 독립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마드리드하고 축구 경기할 때 바스크 분리주의자들과 스페인 사람들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마음속으로 싸우는 거 아시죠? 스페인 북부지방이 바스크 분리주의자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게르니카는 1937년 4월 16일 날 이 4월 26일 날 프랑코 정권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 왕이나 마찬가지였죠. 그 총통이 있었는데 그분이 민간인을 한꺼번에 1,500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피카소가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작품에 들어가가지고 가로 776.6cm, 세로 349.3cm, 거의 청색 시대에 가까운 그 흑백에 가까운 그런 그 모노톤 작품을 그려가지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류의 그림을 그린 게 게르니카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전을 관한 그림은 별도로 한국동란이라는 특별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건 물론 한국인들의 고통과 전쟁의 비극을 그린 작품이었죠. 거기에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을 쏘고 있는 군인이 있는가 하면은 놀라가지고 아이하고 엄마가 이러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동란이라는 작품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숙제 냈던 거, 세 번째 했을 때 숙제 냈던 거, 한국 최초의 화가가 누구냐,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가 누구냐. 우선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는 잘못된 거죠. 한국 최초의 서양화를 그린 여류화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띨띨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 게르니카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다시 더 내오죠. 저 일주일 전에는 좀 머리가 좋았는데 일주일 뒤나니까 이렇게 약간 맛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 여류 서양 화가는 나혜석 씨입니다. 나혜석 씨는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진 화가인데 나중에 그 우리 1970년도인가요? 연속극도 나왔었고 또 영화화 되기도 했었습니다. 나혜석이라는 분이 한국 최초의 여류 화가고, 또 한국 최초의 화가, 이것도 문제를 잘못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화가는 모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단군 선생님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군 선생님이 소변으로 그림을 그렸죠. 태어나자마자 마늘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돼가지고 수채화 그린 거 아닙니까? 소변으로. 사실 우리 어렸을 때요 깨복쟁이라고 그러나 전라도에서는 그런 말 하지만 우리는 빨가벗고 개천가에서 여름에 딱 양팔을 어깨 허리에다 대고서 쉬를 하면서 누가 멀리 가는가를 내기를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근처 참외밭에 가서 참외를 서리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먹기로 했습니다. 그걸 여러 번 했어요. 전 이제 보니까 사실은 참외 얻어먹은 훔쳐먹은 전과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농부 선생님, 이제 와서 저 참외값 좀 물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인은 모르네요. 아유,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한국 최초의 화가는 질문이 잘 됐습니다. 또 말이 나왔네. 잘 됐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 남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쨌든 고희동이라는 분입니다. 춘곡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1886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운명하셨는데 그분이 동경미술학교 출신입니다. 당시에 한국인으로서 동경미술학교에 다니기는 쉽지 않은데 그분은 과감하게 거길 나오셔가지고 한국 미술의 선구자요,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로서 굉장한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화가 내지는 한국 최고의 화가가 아니고요. 제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색 수다 라이브의 네 번째 이야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최고의 화가가 되기 위한 저의 마음일 뿐인데 한국 최고의 화가가 아니라 화가가 되고 싶어서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대학을 미술과 관련된 대학을 나오는 분들이 아마 6천 몇 명 거의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생들이 300만이라든가 200만 명이 되는데 4년으로 따지면 4만 명 뭐 그렇게는 되겠지만 어쨌든 6천 명 내외의 미술 계열의 졸업생이 생기는데 대학교 근데 그 중에서 화가가 되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입니다. 아시다시피 무슨 직업이든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오르거나 최고의 레벨에 올라가기란 쉽지 않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수들 대중가요 가수들 많잖아요. 수없이 많지만 히트치고 또 가왕 4대 천왕 이런 부르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 나머지 수천 명, 수만 명 한국 가수협회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실제 음반 내서 그 히트치고 방송 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1,000명도 안 됩니다. 또 역시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라고 호당 1억씩 받는 분이 몇 분 계시지만 호당 10,000원도 못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고 한국 미협에 수만 명이 가입이 돼 있어도 제대로 그림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 몇천 명 안 됩니다. 몇천 명?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미술 선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미술관을 운영한다든가 미술 학원을 한다든가 저처럼 미술 화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겸업을 해야지 겨우 먹고 살지 완벽하게 그림으로 먹고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어쨌든 어떤 레벨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단계가 있죠. 그 단계가 화가가 되기 위한 단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해보겠습니다. 화가가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초등학교 때 그림 못 그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개발세발로 그렸다고 치더라도 다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자기가 못 그렸다는 사람은 없어요. 주제들은 모르지만 다 잘 그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초등학교 교실 뒤에 우리의 솜씨 이래가지고 벽에 쫙 전시해 놓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붙어 있으면 괜히 으쓱하고 말이지 우리 엄마가 말이지 참 수업 참관하러 오셨다가 내 작품이 뒤에 딱 걸려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듯이 뭐든지 뛰어나면은 자랑하고 싶고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남들한테 존경받고 싶은 게 역시 화가입니다. 그래서 화가로 되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을 전공하던가 아니면 미술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독학으로서 그림을 배우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작품을 해가지고 남한테 인정받는 거죠. 내가 잠깐만요.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는 사무실에 전화도 오고 또 길 밖에 자동차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스튜디오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촬영 기사가 멋진 장면을 촬영해 주면 좋겠지만 저는 아시다시피 화폐 경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촐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게 제 수다 라이브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공모전에 가서 입상을 하여 그냥 뭐 무슨 상 수상 하는 거 하고, 둘째는 자기가 개인전을 하여서 바로 평론가들한테 평을 받는 일이고, 셋째는 너들이 뭔데 내 거를 평가를 봐도 난 너들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아, 내 작품 내가 최고야 하면서 스스로 독립군이 되는 길하고, 이렇게 세 가지일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뭐랄까 보편적인 방법, 공모전에서 상을 받아가지고 전시회를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그림 봐주시고 여러분 내 작품 값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라고 화가가 되기 위한 패스 코스, 필수 코스? 패스 코스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 어쨌든 넘어야 할 선이고 받아야 할 길이고 또 코스입니다. 저의 경우는 그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공모전에 관한 경험에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아마 두 파트 4번 내지 5번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4번에서는 공모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전, 사실은 다른 어떤 왜 1년에 한 번씩 기술을 가지고서 평가하는 그런 시험이 있죠. 우리나라 그걸 뭐라 그러나, 우리 현대화된 과정에서 기술자들 내지는 전문 목수나 아니면 기계 아니면은 하여튼 요리 같은 전문가들만 겨루는 그런 대회가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가들도 그림을 그려서 대회에 나가는데, 다른 거는 이제 센치로 재거나 아니면 자를 재가지고 아니면은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 정도라면은 완벽하게 규격대로 만들어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겠지만, 그림은 느낌이에요. 느낌, 필링, 센스티브, 감성, 이런 거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싫어하는 심사위원이 빨간 그림을 봤으면 그 심사위원한테 패스되기 어렵겠죠. 역시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이 보라색 많이 그린 사람 보라색을 많이 써서 그린 그림이라면 됐어 하고, 보라색입니다, 됐죠. 이렇듯이 편견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저울로 달거나 자로 재가지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더군다나 학력까지 인맥까지 동원이 되는 그런 폐단이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6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국전이라는 게 있었죠. 국전, 한국미술전람회.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서부터 대한민국 미술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미술전시회는 이제 추상이나 사실 계열을 그냥 통틀어서 한꺼번에 미술 전시회, 전람회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추상하고 비구상이라 그러죠. 구상과 비구상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시상하는 방법이. 더군다나 봄에는 비구상을 하고 가을에는 구상을 하는 그런 포맷으로 바뀌었죠. 이래가지고 가장 큰 미술 대회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등은 대통령상, 그 다음에 그 1등 한 작품은 한국미술협회에서 그거를 수매를 해주는 그런 혜택이 있었고, 유럽 여행까지 시켜주는 참 대단한 상이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미술교육이라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육관계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아동미술에 관한 그림 지도 방법,
또 아동 미술의 심리 연구, 또 수채화의 기법, 뭐 이런 건 배웠지만 서양 미술사라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층 분석, 뭐 현대 회화의 진행 방향,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전문적인 그림을 이론을 배우지도 않았고, 또 실기 역시 그런 그 전문적인 화가 선생님한테 받지 않고 거의 독학에 가까운 그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듯이 시공관이나 인사동 미술전시장, 심지어 외국 작가들의 그림을 보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미술 소식이 미국 문화원, 그 당시 강원에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원에 가서 미국에 관한 미국 문화에 관한 짧은 그런 문화 영화를 본다든가 아니면 미국 책을 본다든가 이런 방법밖에 새로운 것을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지무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100호짜리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출할 규격이 100호가 사이즈가 얼마인가 하면은 캔버스 사이즈가 132에 162입니다. 130.3에 162. 이래서 그것도 액자까지 하게 되면 30cm가 늘어나죠. 그리고 160에 거의 2m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제출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과천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어린이 대공원 그쪽 뒤쪽에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시내에, 서울 시내에 화실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하면 천상 용달차를 사야죠. 그럼 뭐 택시로 안 되니까 큰 택시 지붕에 얹기도 힘들고, 뭐 자가용도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자가용 있으면 그 자가용 지붕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자, 한번 제출하게 되면은 보통 서양화 부분인 경우에 한 150개의 그 수상자가 나오는데 제출하는 사람은 1200명, 1500명입니다. 그래서 10대 1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10대 1도 내노라 하는 미술대학의 대학원을 나온 분들이나 미술 선생 하시는 분들, 또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목포에서, 강릉에서, 춘천에서, 인천에서, 전국에서 모여야 됩니다. 미술계나 하는 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천여 명의 미대 졸업생들이 모두 다 꿈꾸고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거의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출전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해다 버리고 새로 수정하고 고치고 만들고 이래가지고 봄에 비구상, 가을에 구상 작품을 제출합니다. 1,500명에 제출해가지고 150명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로 재거나 저울로 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미술 작품이라서 사실은 그림 채점하시는 분들의 사심이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들어가는지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떨어진 사람이 그러는지 아니면 뭐 되지 못한 사람이 비아냥거리는 건지, 어쨌든 사회면에 가끔 나오죠. 뭐 부정을 해가지고 누가 뭐 상을 받았다더라. 근데 저는 부정을 할 능력도 없어요. 왜? 인맥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뭐 H대나 S대 나온 사람들은 교수들이 뭐 그 작품 준비하는 걸 미리 다 보고 손도 대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 심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심사위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뭐 커피 사줄 돈도 없고 밥 사줄 돈도 없고 그냥 독립군으로다가 맨몸으로 배워가지고 그거를 용달차에 싣고 과천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봄에 과천에 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영산홍이 파랗게 온 산을 뒤덮고 벚꽃이 참 바람에 휘날리고, 그런 속에 당선이 됐다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출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그걸 또 찾으러 가야지 돼요. 그러기를 17번을 했습니다. 17년을 노력했죠. 17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17번 응모.
이거는 정말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책을 하나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눈물로 그린 수채화, 김수영. 지식산업사에서 출판을 해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제 국전에 관한 대한민국 미술대전 도전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피눈물 나는 각고의 노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17번에 도전해가지고 3, 4번 입상했습니다. 그것도 내리 3, 4번 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17년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3번 입상. 대한민국 미술대전 3번 입상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마치고요. 또 퀴즈 하나 내야죠. 자, 그러면은 어떤 퀴즈를 내나? 이번엔 정확한 걸 내야 되겠죠. 우리나라야 미술화가 중에 미국 현대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마모라고 하죠. 거기에 당당히 그림이 걸려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한국 화가, 전 세계 유명한 화가 중에 마모인가 하여튼 그건 제가 이제 답장할 때 말씀드리겠고, 한국 서양 화가 중에 미국 뉴욕 현대미술관에 작품이 한 분 딱 걸려져 있어요. 난 뉴욕 전시회 때 가서 그걸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그림이 여기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걸려 있을 거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 말고 나는 해낼 거야. 꿈은 이루어진다. 마치겠습니다.